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메나텍의 대단한 제품들을 모두 다 공부하게 될, 그리고 강의하게 될 메나테크 작가 양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품 특강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께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은 사실 메나테크 전 제품을 다 다룰 거예요. 와, 그럼 집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순서로 제품을 전달할지도 고민이 많이 되시고, 또 제품 선택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좀 해답을 여러분께 좀 풀어드리려고 전 제품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제품 전달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왜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품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함의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만나시면 아픈 분들 너무 많죠. 대안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 이 병은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하더라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주위에 보시면 뭐 암 환자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명 중 1명이 암이라고 하니까 이런 암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뭐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극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떤 건강의 솔루션을 찾아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기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메나텍 제품이 그분들의 건강을 찾아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제품을 조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저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질병은 모두 다 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염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용어를 반드시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저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맞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병, 암조차도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염증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심혈관계전도 사실 혈관의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뇌질환 역시 뇌의 염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시작을 하셔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우리 메나텍 제품을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염증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으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염증이라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은 질병이 아니라 면역 반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엠브로토스가 대단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염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염증 반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호흡이라는 걸 하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인체로 외부적인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죠. 뭐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뭐 바이러스부터 세균부터 여러 가지 우리 화학 첨가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내 몸에 들어온 외부적인 이물질에게 대해 반응을 하게 되죠. 어떤 반응을? 이거는 내 인체에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다 라고 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 그걸 처리하는 면역 반응, 그게 바로 염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염증은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염증 반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이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지속이 되거나, 이 염증 반응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거나, 혹은 염증 반응이 전혀 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의 이상현상으로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제품을 전달하고 음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엠브로토스를 얘기할 때 이 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카트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염증, 면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염증에 관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염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거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내 인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물질이 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은 어떻게 합니까? 면역 세포들 간에 뭐 하죠?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내 몸에 뭔가 적이 들어왔습니다. 이 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이건 심각한 이물질입니다. 굉장히 많은 면역물질을 쏘아야 됩니다. 라고 서로 뭐 하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소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가 바로 염증 반응, 이 면역 반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염증 반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용어를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몸에 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에 이 당사슬들이 적을 뭐한다? 감지를 해서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분비를 하게 되면서 면역 반응을 하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과면역이나 아토피나 비염이나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를 봤더니 이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이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꽃가루 같은 거라든지 황사가 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얘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역세포의 당사슬의 오류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이 물질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거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면역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암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을 때 얘를 인지를 못해서 사이토카인이나 이 면역 물질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결국 면역 반응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면역 반응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뭐다? 당사슬인데 당사슬이 하는 역할은 이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신호를 보내고 분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많이 내야 될지 적게 내야 될지 적을 처리하고 나서 사이토카인 분비를 그만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 조절하는 것이 당사슬입니다. 이 당사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분비 조절이 안 됐을 때 결국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되거나 과하게 일어났을 때 결국 우리는 심각한 염증으로 일어나서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글리코 영양소는 면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왜 내가 예를 들면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토피염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염증 질환 왜 꼭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일일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항체 유사기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바로 염증 반응을 주도하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사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오늘 제가 강의를 1시간 조금 더 할 건데 여기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하시는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글리코 영양소는 방금 얘기했던 미량의 다당제 성분인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쉽게 말해서 염증 반응을 주도하는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은 바로 사이토카인의 분비 조절하는 신호를 보내고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염증하면 엠브로토스, 염증하면 메나폴입니다. 특히 메나폴이 가장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염증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엠브로토스도 들어가셔야 되지만 드시게 하셔야 되지만 반드시 뭐를 같이 만나폴을 함께 복용했을 때 훨씬 더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암 환자를 여러분들 만나면 암 환자는 지극한 염증 환자잖아요. 심각한 악성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베이스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 엠브로토스와 메나폴만 넣으시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바로 면역을 조절하는 키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면역을 조절하는 키는 결국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염증 질환 환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질환은 다 염증 질환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자들, 모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장이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조절하는 키는 결국 장이다.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장 환경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염증 질환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떠올리는 제품이 뭐야? 어떤 제품을 내가 줘야 될까 했을 때 장에 대한 제품을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글리코바이옴 제품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야, 글리코바이옴 제품이 여기 보시면 엔자임 프로발란스, 혈당 프로발란스, GI 프로발란스, 바이탈 프로발란스 이 네 가지 제품이 있어요. 물론 이 네 가지 제품을 모두 드릴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의 마음은 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네 가지를 다 드리면 다 중요하겠지만 자,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어떤 소화기계는요, 위와 그리고 소장과 대장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위라는 것들은 우리 인체에서 소화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엔자임 프로발란스는 우리가 소장, 위장, 소장, 대장 중에 어떤 장기에 특히 작용을 많이 하냐면 위와 소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된 물질이. 내가 소화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체크할 때 뭐라고 나와요? 가스가 차근다, 더부룩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화가 안 된 물질이, 즉 불소화된, 불연소된 물질이 장에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패, 가스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체온보다 체온이 1.5도 정도 높아요, 장이. 그럼 소화가 되지 않은 장들이 대장에 내려오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부패, 썩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음식 쓰레기 왜 어제도 우리 김 여사님 뭐라 하던데 음식 쓰레기를 금방 안 버리면 어때요? 냄새 나요. 부패합니다.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하게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되고 발암성 물질이 생기게 되고 결국 모든 질병은 염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병은 다 염증이고요. 염증의 시작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시고 내가 너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거북하고 가스가 많이 찬다라고 반응을 하시면 염증성 질환 환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소화 효소인 엔자임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드시게 하셔야 된다. 특히 여러분이 대장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부패 물질을 일으키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패를 일으키면 썩은 냄새 나는 거 아세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엔자임 프로발란스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지 아실 겁니다. 이 프로테아지가 일반 제품의 30배 이상 역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들이 강력하게 들어있고요. 특히 또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탄수화물은 위에서 소화 전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바로 입에서밖에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위로 내려오면요 소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장에서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엔자임에 바로 아밀라제라는 소화에 정말 특히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이 아밀라제를 3배 이상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염증이 있는 환자인데 통증이 있는 환자인데 뭔가 앞에 질병 중에 염자가 붙었는데 이분을 체크리스트를 해보시고 나는 소화를 좀 못하는 것 아랫배가 좀 찬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가스가 많이 찬다 하시면 그분에게 반드시 무엇을? 엔자임을 같이 넣었을 때 비로소 장 환경이 좋아진다는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혈당 프로발란스는 뭐 다 아실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 혈당 프로발란스는 크게 2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프로발란스는 당뇨 환자들만 먹는 건가요? 아니죠. 예. 혈당 프로발란스는 똑같습니다. 엔자임과 같이 소화 효소입니다. 메나자임이라는 효소가 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엔자임 프로발란스는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지방 소화효소, 식이섬유, 유당 모든 소화효소가 다 함유가 되어 있다면 혈당 프로발란스에 주는 탄수화물입니다. 7가지의 탄수화물을 주로 소화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면서 가스가 많이 차고 굉장히 급하게 식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한 번쯤 혈당 프로발란스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혈당 프로발란스가 하는 역할이 제가 뭐라고 돼서 위와 대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혈당 프로발란스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소화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위에서 소화 안 된다 했죠, 탄수화물을. 그러면 이 혈당 플로발란스들의 메나자임이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소화 안 된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이 혈당 플로바란스의 주 역할이 그거예요. 소화가 안 됐는데 얘가 들어가면 위에서 소화를 다 시켜요. 그중에 30%는 어디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대장으로 내려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올리고당. 자, 그래서 고를 때 여러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속에 들어있는 마나바입이나 크롭이나 마그네슘이 여러분 아시는 인슐린 대처 효과나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 가시는 GI 플로 밸런스와 바이탈 플로 밸런스는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 혹은 내가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이 두 가지를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GI 프로 밸런스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특히 GI 프로 밸런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염증은 어디서 시작된다? 다 장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 환경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의 염증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GI 프로 밸런스를 천연의 항생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생제가 내가 필요할 때는, 항생제를 안 먹고 싶으시면 GI 프로 밸런스를 항생제 대신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물론 뭐 오메가3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GI도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런 유산균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많이 보셨겠지만 바로 이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관절염이라든지 항암 효과, 그리고 심지어는 식욕이나 기분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요. 특히 비만이라든지 대장암 관련해도 큰 역할을 주는데, 여러분 혹시 유산균이 어떤 역할 때문에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유산균만 드시면 장이 다 좋아질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산균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프로밸런스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 프로밸런스라는 건 뭐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이 장 환경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몸에, 특히 장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밸런스가 깨어지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균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주기 위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드시는 겁니다. 그럼 유산균을 드시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유산균은 나의 환경을 유지시켜서, 이 유산균은 쉽게 말해서 공장의 기술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술자는 결국 뭘 하는 거죠? 뭔가 물건을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산균이 하는 역할은, 유산균이 뭔가 대사를 통해서 뭔가 물질을 생산해내요. 그 생산의 물질이 바로 우리 몸의 염증이나 여러 가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유산균 자체가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산균 숫자가 적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 환경을 좋게 하는 뭔가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유산균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GI 프로 밸런스가 유산균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장 환경이 깨어졌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셔야 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꼭 드셔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바이탈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바이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바이탈은 무엇을 하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깨어지면 장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랬죠. 그럼 유익균이 작아지면 유익균이 하는 역할, 즉 바이탈, 즉 유산균이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왜 내가 바이탈을 드셔야 되냐면, 이 바이탈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거? 대답이 잘 안 되죠? 이게 유산균의, 쉽게 말하자면 먹이에요. 자,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근데 유산균의 먹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시죠? 그래서 뭐 많이 드시라고 그러죠? 식이, 섬유 많이 드시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GI 프로 밸런스 안에 유산균의 먹이 있잖아. 먹이 있잖아요. 어떤 먹이 있어요?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있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뭐 한다고 또 바이탈을 먹으라고 하지? 생각 안 되세요? 맞습니다. 유산균의 먹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바이탈에 들어있는 플라보바이오틱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플라보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식이섬유 중에 감귤류 아시죠? 시트러스 추출물, 귤이나 이렇게 레몬 껍질 벗기면 하얀 실타래 같은 거,
이게 이제 마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그거가 유산균처럼 식이섬유처럼 사용하면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플라보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유산균의 먹이거든요. 유산균의 먹이는 일반 올리고당이나 갈락토 올리고당이나 프락토올리고당 달리 얘는 얘가 우리 장 속에 들어오면 유산균이 얘가 뭔가를 만들어내, 공산품, 생산품을. 그 생산품 이름이 부티르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세지방산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은 우리 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염증을 제어하는 기능을 해요. 내가 부티르산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이 부티르산이 뭘 하는 거예요? 유산균이 하는 게 아니라 부티르산이 뭘 하는다라고요? 염증을 제어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얘가 뭘 하죠? 식욕을 조절합니다. 얘가 뭘 하죠?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손상된 장을 복구시켜요. 유산균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유산균의 먹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먹어서 만들어낸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즉 여기 있는 바이탈이, 여러분 바이탈을 드시면 유산균이, 여러분들이 GI 프로 밸런스를 드셨잖아요. 그럼 GI 프로 밸런스의 유산균들이 얘를 먹이 삼아서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부티르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티르산이 내 인체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장이 안 좋은 사람들 특징이 이 부티르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지면 염증이나 면역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서 특히 얘네들이 들어가면 뭘 역할을 하냐면 특히 부티르산이 잘 없는 사람, 먹이가 없는 사람 특징이 장 누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장 누수를 통해서 결국 염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없이 많은 염증 질환 환자들은 딱 머릿속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이 사람은 장 누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 누수가 있는 순간 내 인체에 수없이 많은 유해 물질이 내 인체로 유입되고 있구나. 유입되면서 엄청난 면역 반응, 염증 반응, 과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산균만 드시면 되는 게 아니라 유산균과 함께 가장 부티르산의 먹이가 되는 이 물질, 플라보바이오틱스를 드셔서 얘가 유산균이 얘를 가지고 즉 GI 프로 밸런스가 바이탈을 가지고 뭘 만든다? 부티르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하면 이 부티르산이 제일 먼저 손상된 장 점막을 뭐 한다?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차단이 돼요? 유입이 차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만든 부티르산이 염증을 제어하기 시작하고 면역을 조절하기 시작하고 식욕을 조절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물질, 특히 뭐 당뇨병도 예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제품이 바이탈입니다. 그래서 바이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GI 프로 밸런스와 바이탈은 두 개가 뭐다? 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면역을 증진시키고 얘가 바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면 장애 환자 되게 많으시잖아요. 나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러신 분들은 이 부티르산이 굉장히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하시면 돼요? 유산균과 바이탈을 함께 여러분들이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더 수면 장애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 바이탈을 좀 많이 넣잖아요. 드시게 하시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일 수도 있다. 장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경우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잦아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부티르산을 많이 넣으면, 바이탈을 많이 넣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GI 프로밸런스와 바이탈입니다. 특히 염증 환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특히 면역 환자들은.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을 케어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제품이 바이탈 좀 많이 넣습니다. 많이 드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엠브로토스와 아까 했던 메나폴과 GI랑 바이탈 이 네 가지는 절대 저는 안 빠집니다. 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면역, 염증 하면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GI 프로 밸런스, 바이탈, 그리고
엠브로토스, 메나폴. 근데 난 너무 돈이 없어요. 염증은 좀 심해요. 근데 먼저 내가 그럼 시작하고 싶어요 하면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사실 엠브로토스니까 엠브로토스까지 이렇게 권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순서로 제품을 전달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순서를 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염증성 질환 환자들은 이 제품을 일단 기본적으로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제가 요 밑에 해놓은 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이런 염증이 시작된 거 보니까 장이 안 좋기 시작했던 걸 보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위가 안 좋아서 시작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체크리스트를 해보시고 TLP 체크리스트 해보시고 너무 소화기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거나 불편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을 엔자임을 한번 권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소화기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같이 권하면 좋은 게 메나씨입니다. 이 메나씨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메나씨의 핵심이 이제 인삼이잖아요. 인삼은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위가 안 좋은 사람 특징이 아랫배가 차죠. 아랫배가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순환이 안 돼요.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인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인삼을 쓰시면 너무 좋고요. 이 메나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메나씨가 제가 미국에 그때 예전에 이제 그 메나페스트 갔을 때 유전트 박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나테크의 제품들이 정말 다 이름이 너무 좋은데 본인께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제품 이름이 메나씨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천사님? 예, 메나씨. 이거는 메나씨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비타민 C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나씨의 가장 핵심은 엠브로토스예요. 그리고 엠브로토스와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비타민 C도 들어있지만 이 속에는 다양한 허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허브들이 우리 인체에 강력한 기능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 보시면 이 메나씨의 핵심적인 허브가 뭔지 또 아세요?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가 어디에 좋아요? 소화예요. 특히 여러분 체하시거나 할 때 명치 끝에 뭐 많이 바르라 그래요? 페퍼민트 바르면 쑥 내려가죠. 예. 이 페퍼민트, 식용 페퍼민트를 먹어도 소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체하시거나 소화가 좀 안 되시거나 그럴 때는 이 페퍼민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페퍼민트와 이 속에 들어있는 레몬버버나나 쓴바카나 이런 여러 가지 허브들이요. 특히 이런 소화기에도 굉장히 좋게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1차 면역 아시죠? 위나 이런 점막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메나씨는 비타민 C가 그래도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C의 특히 효과 하나가 항히스타민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비염이나 아토피나 천식 환자들 병원에 가면 항히스타민제를 줍니다. 바로 이 비타민 C가 항히스타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1차 면역에도 좋지만 이 소화기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메나씨와 엔자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예, 또 이 허브 속에 구취라든지 이런 위험을 도움을 주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장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라 생각하시면 엔자임과 메나씨를 한번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셔서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활용하시고요. 혈당 그렇게 조절하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염증성 질환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은 요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면역. 우리가 염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면역을 잡아야 되면 제일 먼저 염증을 잡아야 되는데 염증의 가장 핵심 면역 반응을 하는 것이 당사슬이라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그리고 이 면역을 조절하는 키는 어디에 있다? 장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순서대로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뭘 선택해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면역은 가장 핵심은 해독입니다. 그래서 해독이 안 되면 면역은 떨어지게 되고요. 면역이 안 되면 결국 해독력도 안 되고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면역을 좀 높이고 염증을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해독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럼 해독의 핵심은 바로 어디죠? 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을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해독입니다. 자, 그럼 해독은 간에서만 할까요? 아닙니다. 1차 해독은 장이에요. 이 장에서 1차 해독 약 40%의 해독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장에서 제대로 해독이 안 되게 되면 이 해독이 안 된 이 물질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 간에서 다시 해독작용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이 안 좋다라고 만약에 받으시면 이분 장이 굉장히 안 좋으시구나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2차 해독, 그리고 해독을 약 3단계 거쳐서 해독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차 해독하는 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는 CRP 450 많이 들으셨죠?
약이 되는 기전할 때 세 가지 배우셨잖아요. 그죠? 하여튼, 예, 바로 간에서는 수없이 많은 CRP450 효소가, 해독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다양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해독을 하고요. 그 다음 2차 해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글루타치온, 예,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해독에서 특히 오소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번외인데요. 클린을 했는데 내가 오소린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권했는데 중간 점검을 했는데 근육이 떨어졌어. 이런 분 있잖아요. 우리 제품을 먹었는데 근육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왜 근육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 오소린이 어디 갖다 써서 그래요? 해독하는 데 갖다 써서 그래요. 해독하는 데 너무 갖다 쓰게 되면 근육을 잘 못 만들어요. 그러면 근육량이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중간 점검하셔서 만약에 생각보다 근육량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 2차적으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오소린 양을 늘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수의 오소린을 좀 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늘리시면 그 다음에 근육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십시오. 상담하실 때 내가 클린을 상담하실 때 혹시나 중간에 점검하시고 근육이 우리 거는 절대 안 떨어지는데 만약에 당신의 근육이 떨어졌다면 당신이 뭐가 많다. 독소가 굉장히 많고 간이 안 좋으신 거니까 그럴 때는 떨어집니다라고 미리 하시는 게 괜히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그래요 하면 사람이 어때요? 뭐 이렇게 또 변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한 번쯤 그런 얘기 해주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간 했을 때 우리가 권해야 될, 그 다음 권해야 될 게 바로 피오죠. 네, 피오입니다. 피오의 핵심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죠? 밀크 C3입니다. 이 밀크 C3의 핵심 유효 성분이 바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실리마린은 여러분이 약국에 가셔도 이 실리마린 제제는 팝니다. 이 실리마린은 언제 특히 많이 사용하냐면 간암 환자들의 치료제라도 사용됩니다. 그 정도로 이 손상된 간 세포를 재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실리마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메나텍에 실리마린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게 피오입니다. 근데 실리마린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간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그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담즙을 생성해내는 게 간이 하는 역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이 좋지 않으면 담즙을 잘 못 만들죠. 그럼 콜레스테롤이 안 줄어요. 그럼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황을 넣어놓은 이유, 강황의 핵심이 투머릭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뭘 해주냐면 담즙을 계속 뭐 한다? 생성시켜주게 만드는 거예요. 간의 기능 중에. 그럼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고 이럴 때 피오를 좀 많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다 만드는 건 아닌 거 아시죠? 85%는 간에서 생산돼요. 15%만 음식에서 만들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엄청나게 간에서 뭘 하는 사람?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만드는 음식 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간의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피오를 드셨더니 이 피오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여기 있는 광황이라는 성분들이 끊임없이 담즙을 잘 생성시켜서 콜레스테롤, 담즙을 배설시킴으로써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소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의 소변이나 땀과 대변을 다 빼내는 것이 바로 피오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정화하는 레몬이라든지 스피루리나.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아미노산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피오가 여기 보시면 스피루리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뭘 주는 거예요? 아미노산도 같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오 속에는 단순하게 밀크시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간의 해독을 도움해 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아까 했던 광황도 있고 또 순환을 혈청작용하는 복분자도 있고 레몬도 있고 이 해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 해독력이 떨어져서 이런 면역이 잘 안 된다 하시면 피오를 반드시 드시게 하시고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여러분 아시는 비타민 B군이 아시는 호모시스테인,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바로 해독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독소를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이 비타민 B군도 있죠. B6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해독에 너무 도움이 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순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합니다. 앞에 거 잊어볼까 봐 제가 자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엠브로토스와 마나폴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의 기능을 잘 하지만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실 게 염증 반응에 뭐한다? 관여를 하면서 특히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염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즉 염증 반응이 너무 안 돼서 감염이 잘 일어난 사람은 잘 반응을 하게 돼서 감염을 없애게 하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환자는 끌어내려서 조절하고. 이해되시나요? 예, 자가 면역은 제대로 하게끔 이 사이토카인 분비를 잘 하게끔 해서 염증에 관여하고요. 또 모든 염증은 제가 장에서 시작되는데 그중에 장 누수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 중에 특히 지아에와 뭐를? 바이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특히 해독력이 떨어져서 이런 염증의 문제에 노출됐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를 하라? 퓨어를 활용하셔서 하시고, 1차 면역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메나시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순서가 제품을 권할 때 요런 순서로 제일 먼저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못 드려요. 그죠? 다 드리면 좋겠는데 다 못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제품을 권할 때 이 순서에 맞게끔 한번 권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자, 근데 이런 염증성 환자들,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비염이나 천식이나 아토피를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환자를 보실 겁니다. 심장, 뭐 심혈관계를 봤는데 이분이 너무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요. 통증, 그죠?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바로 이 염증이 제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물론 이 엠브로토스나 메나폴이 들어가면 제어는 하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한국 사람 어때요? 마음이 급해요. 빨리 통증만 제어가 돼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은 이 염증을 제어해서 통증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염증을 제어하는 제품이 바로 에오와 오메가3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제품을 줄게, 에오와 오메가3를 여러분들 그 다음 선택권을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순서대로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염증을 제어하는 에오와 오메가3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선택으로 하셔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에오, 오메가가 또 왜 좋은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예. 특히 에오는 이렇게 보시면 왜 우리가 염증 질환에 에오를 넣느냐. 자, 활성산소는 다 아십니다. 이미 활성산소와 건강, 이 만성염증, 이 염증의 원인은 거의 90%가 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활성산소입니다. 그치? 염증을 제어해야 되는데 결국은 키는 장에서 잡고 있고 당사슬이 잡고 있지만 제어하는 거는 결국 활성산소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느냐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염증을 잡는 또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포막의 손상을 일으켜서 결국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키면서 끊임없는 염증을 유도하게 됩니다. 산화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늙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노화가 일으키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적고 활성산소가 많으면 생명체가 괴사가 될 정도로 내가 얼마나 많은 활성산소가 있냐에 따라 여러분 세포가 괴사가 되고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염증을 제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항산화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그럼 염증을 제어하는 게 보시면 여기 뭐 오락수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오락수치입니다. 이 오락수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사람마다 이 오락수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오락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염증을 제어하는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통증은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활성산소를 처리한 능력을 올릴 것인가? 그게 바로 오락수치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오락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먹죠. 무지개 색깔의 야채, 과일.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면 아로니아, 노니 아시죠? 이런 거 먹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필드 나가셔가지고 뭐 나는 노니 먹고 있어서 괜찮아. 나는 뭐 아로니아를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에이오가 좋아. 이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은요, 오락 수치가 기본적으로 한 3,000에서 4,000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실험실 수치예요. 실험실 수치 뭔지 아시죠? 예전에 여러분들 비타민C 할 때 요드 팅크에다가 비타민 넣으면 하얘지는 거 아시죠? 산화하는 반응.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산화가 한원이 돼서 정말 우리가 염증을 제어하는구나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쉽게 말해서 아로니아나 이 모든 게 다 어디 인체 실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실 실험이라는 거죠. 실험실 실험으로 수치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이 메나테크는 세럼 오락입니다. 혈청입니다. 혈청. 진짜 사람이 먹어서 내 인체 내에서 뭐 하는 거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수치를 잰 거예요. 이거는 메나텍에서 한 게 아니고 토론토 대학에서 한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제3자의 기관에서 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제3자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말해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치가 3천, 4천도 대단한데 몇 천이 얼마라고? 17,000이에요.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달 드셨을 때, 두 알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엠브로테스 AO를 두 알을 드셨을 때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 왜 그럴까 봤더니 이런 항산화제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뭐 기본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도 항산화제고 그죠? 여기 나와 있지만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도 항산화제고요. 무지개 색깔의 야채 과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게 다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이 항산화제들이 중요한 게 이런 한 가지 논이나 뭐 아로니아나 이렇게 한두 가지만 먹어서는 사실은 이런 오락 수치를 높이기는 좀 힘든다. 왜? 이 항산화는 다양한 색깔의 색소들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시너지가 난답니다. 근데 아로니아는 이거는 색깔이 여러분 아시죠? 안토시아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치가 높으냐면 무엇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도, 녹차껍질, 부시브론, 브로콜리, 양배추, 파파야 무지개 색깔의 모든 색소를 한꺼번에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C에 얘기하는 현재 나와 있는 지구상에 그래도 존재하는 다양한 항산화제를 어떻게 했다? 한꺼번에 이 캡슐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를 낸다. 여러분 그것이 키워드예요.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보다는 또 비교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락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락 수치가 높다는 걸 그만큼 활성산소의 제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잡는 데 탁월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캡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요. 이 활성산소 수치가 일반적인 사람이 10의 2승이라 그러면 암 환자는 10의 40승이에요.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 수치가 극도로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두 알 먹어서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는 한 18알 정도 먹이거든요. 아침에 6알, 점심때 6알, 저녁에 6알. 이번에 제가 대장암 환자 케어했을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에 18알씩. 그랬더니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염증이 심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50견 환자였는데 50견 환자의 통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에게 제가 AO량을 조금 일주일에 한 통을 다 먹어보라 그랬더니 마약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정도로 통증을 제어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데 통증을 제어한다는 건 뭘 제어했다는 거죠? 염증을 잡았다는 거. 뭘 잡았다는 거죠? 활성산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AO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속에 루틴 때문에 정맥순환, 이 정맥순환이 안 된 사람은 특히 하지정맥, 순환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 특징이 다크스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물론 좋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염증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겠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는 나는 AO 먹기가 좀 불편해요 하면 같이 물로 마실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뭐죠? 파이토죠. 그래서 파이토는 AO는 캡슐로 되어 있지만 파이토 클렌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물과 함께 마실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비교로 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면역수 드실 때 저는 이 파이토와 같이 드시기를 좀 권합니다. 그럼 혈액 속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기능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여기 딱 해놨는데 이 폴리코산으로 특히 혈관 청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카로티노이드는 특히 눈이나 피부 쪽에 굉장히 좋고요. 이 베타인이나 안토시아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타인은 특히 간 건강에 굉장히 좋아서 해독 기능에 되게 좋아서 클린할 때 살이 잘 안 빠진 사람은 저는 꼭 이제 사실은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는 간에서 해독력을 좀 더 높일 때 이 여기 뭐죠? 이거 갑자기 비트베리 이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오메가3잖아요. 자, 오메가3는 여러분은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염증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오메가3 역할은 혈관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염증 중에서 좀 탁월한 게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절 쪽에 안 좋은 사람은 조인트 권하시잖아요. 조인트와 반드시 오메가3를 함께 권하시면 너무 좋아요. 특히 이 오메가3가 염증을 잡고 통증을 잡는데 특히 관절염의 통증을 잡는데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관절 쪽에 사용하실 때 이 오메가3를 꼭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왜
좋으냐? 오메가3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염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뭐 쓰죠? 스테로이드의 약물을 사용하죠. 천연의 스테로이드예요. 예, 천연의 스테로이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한 사람, 특히 통증이 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염증을 제어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양소 책에 보시면 유전태 박사님이 영양소 쭉 얘기할 때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염증 제어, 세포 제어라고 써놨거든요. 확인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메가3가 우리 인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유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이렇게 억제하는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제어할 때 반드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활용하고요. 예전에 제가 A사 있을 때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가 면역 환자들이 제가 엠브로토스를 모를 때였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환자에게 가장 제가 많이 썼던 게 오메가3 양을 늘려서 최대한 많이 늘리면 이런 거 염증을 제하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안 먹고도 통증을 좀 잡을 수 있던 그런 기능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메가3가 뭐 EPA, DH가 혈관이나 뇌 쪽에 중요하지만 염증 쪽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스테로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 막 너무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가 뭐 나 먹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오메가3 선택하는 방법, EPA와 DH에 대한 부분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이때 너무 놀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1000ml인데 말은 1000ml 들어있대. 근데 여기 보시면 EPA와 DH는 300밖에 안 돼서 다른 잡기름을 넣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하루 용량을, 총 용량을 보시고 그 용량이 반드시 잡기름 들어있는 오메가3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EPA와 DH 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하루에 1000ml 이상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품은 다 아시다시피 프리미엄급이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정제 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또 정리합니다. 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제가 밑에 안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라고. 자, 염증을, 기본적으로 염증 조절하는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하는 이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을 조절할 때는 결국 장을 잡지 않으면 답이 없다. 특히 여러 가지 염증 환자들은 장 누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 장 누수에 관련된 제품 권하시고요. 소화기 쪽을 보시고 이 소화기에 의하여 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제품을 권하시고요. 해동기 특히 간이 안 좋아서 해독이 많이 떨어졌다면 피오를 권하시고 그다음 염증을 제어하는 제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순서. 자, 그 다음에요. 또 이 면역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죠.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 코티졸은 장을 갉아먹어요. 장 누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셔서 이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면서 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면역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들어가야 제품이 뭐다?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 순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플러스를 이해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좀 어렵죠. 부신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PT를 밤새 만들면서 이거를 넣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부신은 콩팥 신장 위에 붙어 있는 장기예요. 손톱, 여러분 엄지손톱만 해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신은 우리 인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센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뭐가 나온다? 부신에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바로 이 코티졸의 물질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신 기능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신에서 또 뭘 만드냐면 성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갱년기가 오게 되면 갱년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 갱년기가 와서는 갱년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나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갱년기가 없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 부신에서 성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잘 버티다가 2차 갱년기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60 넘어서 70대, 80대. 그것 때는 이미 부신이 거의 바닥에 났어요. 이러면 또 심각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드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좋겠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니까 면역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부신이 안 좋은 사람 특징이 짠 게 땡긴다. 우리 왜 체크리스트 보시면 난 짠 음식이 땡겨요 라는 문구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내가 짠 음식이 땡겼다 하는 건 부신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신 호르몬이 바로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런 이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망가지면 짠 게 자꾸 땡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리스트를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아,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구나. 아, 이 부신이 안 좋구나를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짠 게 땡긴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미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분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부신이 많이 안 좋구나라고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플러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너무 많이 요구하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근데 이 도대체 부신이 하는 역할을 봤더니 얘가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조절하고 체온도 조절하고요. 염증도 조절해요, 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역도 조절하고요. 기분도 조절합니다. 부종도 조절합니다. 얘가 안 좋으면 부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플러스를 얘기하냐면 가만히 보면 인삼을 봤어요. 인삼. 우리 왜 플러스가 무슨 제품이에요? 홍삼이죠. 인삼을 봤더니 인삼이 뭐 하는 거냐? 부신하고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로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면역을 조절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면서 해독하는 기능, 즉 말하자면 부신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이 거의 대부분 인삼의 양리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부신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플러스를 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플러스의 원리를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는 근데 인삼보다는 홍삼을 하게 되면 찌고 말리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인삼에 대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이 플러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삼에 불편해요 그러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속에 들어있는 뭐를 진세노사이드만 넣어놨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안에 모략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플러스에 이 모약은 특히 소염 진통에 강력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염증성 환자, 특히 스트레스 인한 이해되시나요? 특히 호르몬에 인한 심각한 통증이나 이런 걸 호소하는 사람, 그래서 갱년기 때 너무 나는 어디가 아파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이럴 때는 뭘 많이 먹으라죠? 플러스를 드시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많이 드시면 그게 사라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대두 추출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대두 추출물은 또 이소플라본이나 여성 호르몬을 대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 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플러스를 풀어서 얘기할 때 어디에 좋아할 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가 면역이라든지 특히 원기 회복에 너무 좋고 또 갱년기 때 특히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딱 줄면 제일 먼저 여성 호르몬이 딱 줄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거든요.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다가 호르몬이 주는 순간 혈압을 통제가 안 되니까 여자들이 갑자기 갱년기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플러스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말했던 요런 거, 아 그렇구나, 에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스트레스를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나이, 갱년기나 이런 호르몬의 문제나 그럴 때 여러분들 플러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염증이나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순서, 자, 이러면서 우리 전 제품을 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소린인 거예요. 왜 오소린이 중요하냐? 바로 그 다음 넘어가서 오소린은 면역의 주 원료입니다. 여러분 아시나? 면역의 핵심 항체 들어보셨죠? 항원은 적이고 항체는 내 몸의 면역 물질입니다. 이 항체를 만드는 주 원료가 바로 단백질인 거죠. 그리고 단백질과 가장 궁합이 맞는, 반드시 단백질은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단백질 혼자 자체로 일을 못해요. 반드시 단백질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만났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뉴트리베루스와 그리고 카탈리스트가 단백질과 짝꿍이고요. 또 특히 오소린과 짝꿍은 뭐죠? 플래닛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여러분이 선택할 제품들이 이런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활용하시는데 제가 이제 단백질 조금 할게요. 이 단백질은 프로테오라는 첫 번째로 어원이 뭐냐면 프로테오, 네, 프로틴, 첫 번째로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이게 아미노산은 내 몸의 모든 물질을 만드는, 여기 보시면 바로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항체도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하면 단백질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특히 동물성과 식물성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먹을 때. 그래서 동물성 몇? 1, 식물성 2 비율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식물성 우리 제품 뭐 있어요? 플래닛이 한 포에 20g이죠. 그러면 여기는 10g 드셔야 되죠. 오소린 2스푼이 12.6g이잖아요.
12.6g의 단백질이 1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맞죠? 그래서 플래닛이 한 포에 오소린 2스푼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몸무게 1kg 대 1g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즉 근육이 줄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오는데 무슨 병이 오느냐? 제일 먼저 당뇨병이 옵니다. 그리고 폐렴, 그리고 치매가 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그랬죠. 남편을 고를 때 어디라고 고르라? 허벅지가 굵은 사람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부족하면 왜 당뇨가 오느냐? 여러분이 아시죠? 탄수화물 먹고 소화하죠. 소화하고 대사하죠. 어디다 처음에 저장이 돼? 간에 저장합니다. 그죠?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저장이 되는 거 아시죠? 간에도 저장되지만 우리 몸에 근육에도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장할 가장 많은 곳이 허벅지 근육들인데요. 근육이 부족하면 당을 저장할 곳이 없죠. 그럼 혈액으로 나와요.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게 당뇨병이 와요.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당뇨가 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 오소린이 좋은 제품이냐. 오소린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 생물가라는 거거든요. 이 생물가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단백질을 딱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 하죠? 소화하고 대사하고 우리 몸에서 흡수해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반드시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찌꺼기가 나와요. 그 찌꺼기가 말하면 이 글자 어디가 붙나? 호모시스테인과 요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잘못 먹으면 통풍 온다고 하죠. 그죠? 예, 뭐 한 사람을 김땡땡님 그죠? 예, 닭가슴살 너무 많이 이게 이제 호모시스테인과 이 요산이 많이 나오면 요산은 통풍을 일으키고요. 호모시스테인은 동맥경화증을 일으켜요. 피를 굉장히 걸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호모시스테인과 요산을 덜 남기면 덜 남길수록 이 단백질 생물가가 높은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면 많을수록 생물가가 낮은 겁니다. 그럴 때 완전 단백질이 여기 달걀 흰자라고 돼 있죠. 그죠? 달걀 전체는 100, 여기 흰자. 요게 100이 기준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올라갈수록 유청단백, 그다음에 여러 가수문의 단백질이 생물가가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 제품은 오소리는 생물가가 165입니다.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모시스테인과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안 남긴다는 거 전혀. 드시는 순간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빠른 속으로 근육이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백질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유청단백이 다 아시겠지만 우유에서 뽑아내는 데는 엄청나게 작은 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오소리는 우유에서 여기 보시면 카제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유에서요 단백질에서 카제인이 또 있는데 이 카제인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제인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가수분해 정확하게 분리 유청이거든요. 그래서 카제인까지 완벽하게 제거된 유청만이 들어있다. 그리고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로이신, 이소레신, 발린 같은 BCAA라는 분지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거의 드시면 2시간이 바로 근육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하지 않아도 왜 자꾸 근육이 생긴다 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분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지 아미노산 특징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 해독작용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글루타치온의 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할 때 막 글루타치온 막 이렇게 굳이 그거 드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드시면 바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면서 이 간의 해독력을 증진시키고 미백 효과에 좋고 탄력을 주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소리 많이 드시면 피부가 어째 된다고요? 뽀해지면서 탄력이 됩니다. 예,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오소리 드실 때 어떻게 같이 플래닛을 함께 드시는 걸 권합니다. 플래닛을 함께 드시면 면역 기능이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오소리는 뭐하고 비타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좋고요. 단백질, 특히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먹을 때 좋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같이 드신다면 꾸준히 드시면 일단 면역이 너무 좋아지고 눈도 되게 건강해지고요. 눈이 모양체 근육이라고 잡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근시, 원시도 오고 눈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녹내장이나 당뇨병 안질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특히 잇몸이 안 좋으신 분, 오소린과 플래닛이면 되게 좋아집니다. 이유는 이걸 같이 먹으면 뭐가 생겨요?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잇몸이 약하고 싫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권하시면 좋고 관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손톱 잘 갈라지거나 저는 특히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봤거든요. 질건조증이나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는 분들이 클린하고 요실금이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들 오솔인과 플래니시를 같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 안 해도 근력이 생겼다, 피로감이 사라졌다, 그리고 림프순환 폐물 배설에도 뼈 건강에도 너무 좋은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셨을 때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드실 때 더 좋은 거 바로 베루스를 같이 드시면 완전 환상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난 다른 거 다 괜찮아 안 먹을래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를 잘 안 하고 가시는 분 너무 많아요. 남편도 아침 식사 잘 안 해요. 아이들도 잘 안 먹어. 그럴 때 이거를 한 끼 식사로 딱 하시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영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날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면 나는 다 몸이 좋은데 뭐 하나만 좀 권해줘 그러면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아침에 오솔인과 플래니시와 베루스. 자, 플래니시 한 포에 오솔인 2스푼과 여기 베루스 1스푼 정도 내지는 2스푼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솔인 스푼이 들어있죠. 몇 스푼이죠? 60스푼이에요. 60스푼. 엠브로토스 스푼 들어있죠? 몇 스푼인지 아세요? 한 통에? 60스푼이에요. 메나폴 한 통에 그 스푼 있죠? 몇 스푼인지 아세요? 60스푼이에요. 60스푼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뭐 했을까요? 다 세알리 봤어요. 하도 몇 스푼을 해야 됩니까? 물어 사서. 제가 다 세알리 봤어. 그럼 베루스는 몇 스푼인지 아세요? 50스푼 나와요. 그 안에 베루스 스푼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 달분을 얼마만큼 먹으면 되나요? 할 때 여러분이 스푼을 알아야 아시죠? 안 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2통에 이걸 한 통 하시면 이거 2스푼씩 하시면 한 번 먹으면 한 달분이 한 통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2통 하시면 딱 한 달분 되거든요. 요거는 50스푼이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을 먹으면 2스푼씩 하면 나중에 모자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3분의 2스푼이나 아니면 깎아서라든지 해서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듬뿍 먹고 싶은 사람 모자라면 또 사면 되고.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습니다. 와 금방 떨어진 놈이 한 달 먹는다며. 근데 왜 이래 부족해? 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타민은 왜 아까 베루스를 넣어야 되냐면 비타민 하는 역할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체중도 조절하고 면역에도 좋고 그 다음에 모발에도 비오틴도 좋고 눈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거는 빼뜨리면 안 되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에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카탈리스트와 그리고 베루스. 자 카탈리스트는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가성비가 메나텍의 제품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 바로 카탈리스트다. 48가지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베루스는요. 완전 종합 천연이에요. 그럼 얘는 카탈리스트가 완전 종합 천연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베루스는 완전 종합 천연.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밀크시슬이 파우더로 되어 있는 제품 메나텍밖에 없어요. 밀크시슬은 파우더로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메나텍밖에 없습니다. 다 캡슐입니다. 타블렛이거든요. 자,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파우더로 되어 있는 거는 메나텍밖에 없어요. 예. 파우더라는 말은 결국 뭐다? 100% 천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왜 이렇게 가성비가 좋으냐면 뭐 48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뭐 기본적인 비타민부터 파이토케미칼부터 엠브로토스부터 뭐 귀리, 코엔자임, 큐틴 다 들어있지만 제가 이걸 좀 강력하게 보는 이유 하나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인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B군은 대사, 에너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부족하면 피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약국에서 이렇게 사시면 거의 비타민 B군이 하루 권장량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하루 권장량을 이렇게 다 채우기가 좀 어렵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비타민 B군을 한번 보세요. 비타민 B1 500%입니다. 하루 권장량. 비타민 B2 500%, 비타민 6 500%. 이게 바로 호모시스텐 제거하는 거,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 그 다음 비타민 B12 여러분 아시죠? 적혈구를 만드는 거. 엽산 아시죠? 특히 산모들. 이게 부족하면 기형아 출산합니다. 이 엽산이라든지 비오틴 뭐 하는 거죠? 모발. 특히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 비오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 콜라겐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콜라겐 단백질 먹어도 이 비오틴이나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 합성이 안 됩니다. 이 비오틴이 몇 프로 들었어요? 1000%나 들어요. 1000%나. 그래서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도 이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제품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카탈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카탈리스트만 제로 활용하셔도 다른 회사 제품하고 완전히 이 가성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정리했습니다. 다시 복습. 자, 정리입니다. 자, 말했습니다. 내가 제품을 권합니다. 현대인들은 염증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염증을 제어하는 당사슬, 면역세포의 당사슬을 조절해야 된다. 자, 이거는 제가 소비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염증에 관여하는 바로 이 사이토카이닌 분비 조절하는 이 당사슬의 핵심 물질이 만노즈, 그리고 당사슬의 원료인 엠브로토스 이 두 가지는 염증과 면역의 핵심적인 제품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하지만 이 염증을 제어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곳은 장이다. 그래서 장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요. 특히 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장 환경에 관련돼 있는 유산균과 장 누수와 관련돼 있는 이 바이탈을 여러분이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퓨어를 통해서 해독력을 높이셔서 면역력을 높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 염증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AO와 오메가 혹은 플러스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면역에 가장 중요하고 대사에 가장 중요한 이런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조절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기능성 제품 빼고는 한눈에 제품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하기 힘든 이유가 제품이 한눈에 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헷갈린단 말이지. 그럼 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뽑아서 요런 제품, 요런 제품, 요런 제품 그 사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 이 부분이 불편하다 그러면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엠브로토스랑 GI 바이탈을 넣었는데 이분이 너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 그럼 한 끼 식사로 요거를 넣으면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제품을 권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클린도 하셔야 되고 3일 리셋도 하셔야 되고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욕구를 여러분이 충족시켜 주시려면 제품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컨셉을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 제품을 컨셉을 잡는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이해는 되셔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 한 개만 줘 그러면 딱 뭐 주시면 돼요. 그냥 OSP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OSP는 메나텍의 보약이다. 네, 이 하나로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풀어놨어요. OSP는 요렇게 그럼 이 네 가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 말도 해주시면 좋아요. OSP는 엠브로토스라는 게 들어있는데 엠브로토스는 면역의 키입니다. 방사슬을 가지고 그러면 항AO는 뭔데요? 바로 면역의 문제가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어하면서 면역의 활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면역을 떨어뜨리는 게 스트레스고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얘를 높여주는 게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사와 관련된 건 다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얘기하지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고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트루헬스는 아시죠? 네, 트루헬스는 시즌마다 여러분들이 트루헬스는 하고 있고요. 이 트루헬스의 가장 핵심은 식습관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제품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루헬스 군 중에 이미 공부 다 했지만 요가 네 가지로만 활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고요. 빠져있는 게 트루 쉐이프죠. 체지방만 빼내는 요 제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바로 아이들. 예. 물론 이 멀티굼이나 메나베어즈는 아이들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먹지만 혹시 아이들 중에 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좀 맛있게 면역력도 높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멀티비타굼이랑 메나베어즈를 놓치지 마시고 메나베어즈는 맛있는 글리코 영양소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는 글리코 영양소니까 이 제품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까지가 전 제품이에요. 안 한 거는 커피나 뭐 눈 영양제, 뭐 뇌 영양제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다음에 또 기능성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쭉 보시고 제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전 제품을 한번 한눈에 보고 이해하는 특히 염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잡는 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